자, 하나의 천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이 가서 된 거이긴 하는데, 하나가 천무 노르웨이에 3조 원 어치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 언론에서 거짓말이다. 1조 원만 무기값이고 나머지는 재반 비용인데 왜 3조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시기에 노르웨이인가? 그리고 왜 카나다를 갔다가 노르웨이를 갔을까? 요 부분에 대한 숨어있는 디테일을 송작가TV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가 미국 하이마스, 독일, 프랑스, 유로풀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노르웨이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사업자로 하나를 낙점을 했고요. 지금 노르웨이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단 이틀 만에 발표가 됐고 1월 30일 본계약 체결입니다. 오늘 본계약 체결을 합니다. 토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다연장 미사일 무기인 하이마스라든지 독일, 프랑스 사실 경쟁 상대도 아닌데 얘들은 홈그라운드니까 얘네들하고의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이걸 얻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는 사실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먼저 천무를 사가지고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이 극지 추운 데 가가지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만 간 게 아니에요. 하이마스도 갔고 유로폴스도 갔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두 개는 오작동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워서? 추워서. 그러니까 전자기기 자체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정상적인 이 센서 기능을 못하고 발사를 아예 못하거나 표적을 못 잡아내는 오작동을 실제로 일으킨 거예요, 현지에서. 그래서 영하 30도, 40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는 거는 천무밖에 없었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탱크하고는 또 더 달라요. 왜냐하면 탱크는 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이 많은 데다가 또 움직이니까 엔진열이 있고 안에 조종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동을 통해 갖고 뭐 지형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지만 얘는 자리 잡으면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쏘지 않거든. 가만히 있으면 온도 더 떨어질 텐데. 겁나 추워지는 거지. 진짜 입구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발사가 가능한 제품은 천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얼쩡얼쩡 하는데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근데 저 고발당할 뻔했잖아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하고 하나는 K2고 하나는 K9인데 그거 바꿔서 말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꼭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비 들여서 고발 부탁드리겠고 제가 반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송 작가 하도 많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틀리니까 꼭 고발해 주십시오. 너 뭐 앙심 있니? 아니요. 네, 근데 꼭 고발해 아무튼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제 하던 나라들인데 이 상황에서 왜 노르웨이를 갖다가 이렇게 먼저 달랠까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하고도 여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쟁 수주하고 있는 게 독일. 티센프로프 마린이라고 나는 엘리베이터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잠수함 회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력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갖고 얘네가 파트너를 찾은 게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방산업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노르웨이 잠수함들을 많이 만들었고 얘네들의 강점은 지네 잠수함을 통해 갖고 북극해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차가운 북극해 주변에서 기동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콩스버그하고 티센크로프가 합쳐갖고 기술적인 면으로 한국에 대응한다 그래갖고 둘이 힘을 합치고 있었거든. 이제 갔다 왔으니까 깔끔하게 그 협력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미 자꾸 카나다라니까 그것도 듣기 싫다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관련한 수주는 한국으로 떨어지게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기업들이 이미 그 실질적인 실무 진행을 위한 MOU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200억 들어갔고, 대철소를 하나 샀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잠수함 만들 그 부재료나 철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예 제철소를 샀고, 그와 관련해서 수소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지금 이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차세대 포스코의 새로운 제철 고로하고 수소 산업이 연관돼 갖고 그쪽에서 카나다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는 제철소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 뭘 쓰죠? 코크스라고 해갖고 탄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탄소를 안 쓰고 수소를 쓰는 공정으로 바꾸게 되면 제철을 끓여서 만들 때 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탄소랑 결합하게 되면서 물만 나오는 무공해 제철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나다에서 수소 산업을 막 키워야 돼요. 카나다는 태생적으로 수소 산업을 하기에 그 대지가 넓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지 또는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만들기.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걸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 포션이 좋습니다. 특히나 북극권 얼마나 바람버려요. 풍력업체 몇 개 갖다가 바람개비 세우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기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캐나다도 땅덩어리가 네. 너무 넓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그거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 북극해 바람 부는데 그쪽에다가 풍력 엔진하고 이 태양광 하나 딱 박아 놓으면 자동방으로 수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곳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생산한 거를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그렇죠. 그게 그걸 핵심인데. 전선으로 끌어서 전기로 어.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설비를 만들어 갖고 수소를 생산해서 그걸로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청정 제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우리가 이번에 다 제시를 한 거야. 그럼 또 그거네. 저기 니들이 잠수함만 생각하잖아. 잘 생각해봐. 니들 땅덩어리 넓은 재생에너지 하고 싶잖아.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지라고 플랜을 그렇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단순하게 설비를 해도 이걸 써먹을 방법이 없으면 생산해놓고 못 쓰는 거예요. 호주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다가 멈춘 이유가 그건 거야. 수소로 변환을 했지만 이걸 갖다가 지네 나라 안에서 쓸 인프라가 안 되는 거거든. 그거를 한국이 전기차와 수소 트럭으로 갖고 해결을 해주면서 제철 안에다가 그 기술을 주겠다라고 가갖고 MOU를 던지니까 이거는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캐나다가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오, 이러면은 사실 카니 정부 입장에서 독일 애들은 상대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야, 정확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한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네 성과를 이만큼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캐나다의 미래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 너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결별하고 싶은데 그 결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주면은 카니 입장에서는 그래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카나다가 석유가 많이 나요. 산유국입니다. 근데 95%가 미국에 들어가서 정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싼 석유를 다시 역수입을 해서 사서 쓴단 말이야. 전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미국에 의존해갖고 미국의 이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나다는 세계적인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자원이라든지 석유 자원 기타 여러 가지 제철 철광석 등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갖고 있는데 개발권이 다 미국에 있고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그거 갖다가 가공해서 카나다한테는 원가에 사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으면서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캐나다의 FTA는 캐나다가 싸게 무관세로 보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산을 무관세로 미국한테 뺏긴 거였고 그 대신에 미국에 있는 다른 생산품들을 다 소비해줘야 되는 이 구조를 못 벗어났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입니다. 호주 아닙니다. 네. 캐나다 얘기했잖아. 네. 네. 아무튼 이번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무슨 잠수함 팔아서 조선소 뭐 이렇게 돈 벌어주려고 간 게 아니고 북미 지역을 비롯한 북유럽 전체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추운 그 북극권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너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카나다가 이걸 받아들여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유럽권에도 한국의 이와 같은 기술들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나다가 히토류 사업도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기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를 비롯한 어떤 사업들이 벌어지고 이게 잠수함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빌리티겠죠? 네. 모발은 저기 한동훈 쪽이고. 그렇죠. 네. 모발은 그거 모빌리티 요거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캐나다가 손을 잡고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산업장관과 함께 MOU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을 설립을 해서 양국의 자동차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번영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미 자동차 핵심 거점을 캐나다에 이제 마련을 하는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제조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접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엔진 기술을 써야 되는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만 좋으면 돼요. 근데 이 모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LG 모터가 세계 최고 모터의 정점이거든요. 그 LG 공장이 어디 있죠? 북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터를 갖다가 그냥 사료는 할 수 있게끔 붙이고 관련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초 설비만 하면 전기차 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 경쟁력이라든지 투자비가 일반 내연차를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우리는 뭘 하죠? 수소하고 하이브리드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캐나다가 얘기했던 거는 야, 자동차 공장 지어줘. 이게 조건이었는데, 야. 전기차를 해줄게. 라고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전기차냐? 일단 우리가 전기를 앞으로 이제 뭐 수소 하이브리드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차를 만들게 되면 트럭이나 이런 걸 만들면 수소차로 가야 돼요. 전기차의 용량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북유럽에서 이미 시도를 했던 그 대형 전기 트럭 같은 것들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단순하게 자동차 공장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고용만 생각을 네. 해서 10만 명 고용할 수 있게끔 뭐 이거 해줘 60조 원 니들이 돈 발라갖고 했는데 야 60조 원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어봐야 미국 놈한테 관세 쳐맞고 안 돼. 그냥 니네들은 전기차를 만들어갖고 소규모로 일단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고 중요한 건 뭐다?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히토류 소재들이 카나다에서 난다는 겁니다. 또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중히토류, 이 송 작가가 차고 있는 이 네오디듐 팔찌 같은 데 들어가는 전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듐을 비롯한 중히토류가 놀랍게도 카나다에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카나다가 앞으로 중히토류를 생산해가지고 모터나 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이걸로 미국하고 비벼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산업적인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한테 절절 기는 거거든.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근데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카나다가 한국하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베트남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쪽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삼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카나다하고 이걸 해갖고 진행을 하는 게 일단 시장도 가까워. 만들면 이거는 무조건 미국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거든. 산업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전기 배터리 같은 사업들을 아예 일으켜갖고 야 니네 맨날 목재 석유 팔아봐야 남는 거 뭐 있니? 니들 이거 해갖고 앞으로 뭐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무역전쟁 보복, 뭔 지랄을 떨든지 간에, 최소한 카나다, 멕시코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걸로 갖고 당당하게 미국이랑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벌려봐!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우리나라가 떠먹여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했고 엄두도 안 나던 그렇지. 부분들. 그래서, 독일이 돈 좀 대준다는데, 40조 원 대준다는 그것도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빌려준 만큼 독일에서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사채 주고, 공장이라든지 핵심 이득을 지들이 갖고 가려고 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거를 카나다에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 입장에서도 잠수함 프로젝트에 연계해갖고,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막, 선박들도 많이 필요해요. 뭐 잠수함 한 대만 띄워놨다고 방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카나다 연안을 지켜낼 수 있는, 북극해를 경비할 수 있는 각종 잠수함, 세빙선 같은 것까지도 한국하고 제휴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표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한국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카나다는 너는 진짜 총리 달둬가지고 복 터진 거야, 진짜로. 진짜. 네. 아무튼 트리도였으면은 트리도였으면 절대 네. 이 계산 안 나옵니다. 미국이랑 그 지랄을 했을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캐나다 자체의 정치 지향을 바꾸고 캐나다가 좀 더 독립적인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총리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깔아놨는데 잠수함 독일 준다? 그럼 그러면 기복을 지가 쳐는 거야. 아유, 그러면 진짜 멍청한 결론을 내린 거지. 근데 마크 카니가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캐나다가 처음에 트리도가 총리가 됐을 때 캐나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 우리 트리도 보유국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많이 써라 보유하고 있는 거.